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들, 이게 한국의 해양 연구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미래 식량으로 스마트 양식은 어떤지, 그리고 바다를 이해하는 새로운 기술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연합뉴스 기사도 있고요. 또 대학 학과 소개, 기술 논문까지 여러 시각이 있죠. 네.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보면서 해양기술 연구 분야의 어떤 중요한 흐름들, 또 미래 가능성은 뭘지,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흥미로운 지점들이 꽤 많아요. 특히 그 서해안의 변화, 전략적인 변화 같은 거요. 그리고 식량 문제랑 바로 연결되는 양식 기술의 진화. 또 아예 바다를 디지털로 복제하려는 그런 시도까지. 네, 주목할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역시 충남 서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여기가 예전에는 그 국가산업단지가 있던 곳인데 이제는 완전히 뭐랄까 국가해양 생태연구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네, 맞아요. 국립생태원도 있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도 이미 들어섰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카이오스트라고 하죠. 네, 카이오스트. 그 서해안구수 유치까지 확전됐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기관을 옮겨온다, 이게 아니라 과거의 산업 거점에서 해양 바이오라는 미래 산업 중심으로 그러니까 전략적인 방향을 확 틀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이게 서해안의 독특한 환경, 갯벌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려는 국가 차원의 어떤 큰 그림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 전략적 방향 전환,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계획인 거죠. 그냥 연구소만 딱 두는 게 아니라 뭐 산업화 지원센터, 인증센터, 심지어 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까지 이런 걸 다 구상하면서 아예 산업 생태계 자체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하게 보이는 거죠. 아, 생태계 자체를요. 네. 그리고 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해양바이오뱅크가 있잖아요. 거기가 5년 연속으로 ISO 9001 품질 경영 인증을 받았다는 것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산업화 기반을 다지는 데 있어서 뭐랄까 품질 관리 역량을 확실히 확보했다, 이런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ISO 9001 인증이 계속 유지된다는 건 그만큼 체계가 잡혀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이렇게 서천에서 해양자원 연구하고 또 산업화에 집중하는 걸 보니까 그럼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생산할 거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생산 문제가 중요하죠. 여기서 바로 이 스마트 양식 이야기가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한겨레 신문에 소개된 사례가 있죠. 아, 강원도립대 사례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강원도립대 스마트 해양 양식과 여기가 딱 이름 그대로 정보통신기술 ICT라고 하죠. 이걸 활용해서 수산생물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런 전문가를 키우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졸업생이 순환 여과 양식 시스템 RAS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물을 계속 정화해서 다시 쓰면서 폐쇄된 환경에서 물고기를 키우는 이 기술을 미국에 수출하고 심지어 국제 특허까지 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RAS 기술이 요즘 정말 중요하죠. 특히나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바닷물 온도도 계속 오르고 또 뭐 미세 플라스틱 문제, 방사능 오염수 문제 같은 해양 오염 문제들이 점점 심각해지잖아요. 아, 맞아요. 걱정이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통제된 환경에서 깨끗한 물로 기르는 스마트 양식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전에 엘빈 토플러가 예견했던 것처럼 수산 양식이 미래 식량 문제 해결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진짜 현실이 되고 있는 셈이에요.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환경 문제 대응 차원에서도 이 스마트 양식이 더 중요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연구와 생산을 넘어서서요. 이 변화무쌍한 해양 환경 그 자체를 어떻게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네. 이 문제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세 번째 주제인 첨단 모니터링 기술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네. 국내 연구진이 제안한 오픈소스 기반의 해양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이게 또 흥미롭더라고요. 아, 그 논문 말씀하시는군요. 로라 쓰는 거. 네, 맞아요. 이 시스템이 센서 데이터를 멀리 그리고 전력을 적게 쓰면서 보내는데 특화된 로라 통신을 이용한대요. 네, 저전력 장거리 통신이죠.
그래야 넓은 바다에 설치한 센서 배터리가 오래 가니까요.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모인 방대한 양의 실시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하려고 하둡 기반의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오픈TSDB라는 걸 썼다고 하고요. 아, 오픈소스 기술들을 잘 활용했네요. 네, 중요한 건 누구나 이걸 활용할 수 있게 오픈소스로 구축했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를 그래프 같은 걸로 시각화해서 그래프 하나를 보여줘서 분석을 돕는다는 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데이터를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잘 처리하고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해양 디지털 트윈, DTO라는 개념까지 등장하는 거죠. 디지털 트윈, 요즘 많이 나오는 말인데 해양에도 적용되는군요. 네, 말 그대로 실제 바다랑 똑같은 디지털 쌍둥이를 컴퓨터 안에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해양 환경 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려는 그런 플랫폼인 거죠. 이걸로 잘하면 미래의 해양 재난 예측 같은 것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와, 그 정도까지요? 네, 그 논문 리뷰에 나온 지중해 마르메노르 석호 연구 사례를 보면 아예 인공지능, AI까지 통합을 해서 복잡한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고 그걸 바탕으로 더 나은 관리 방안을 찾는 데 활용하려는 시도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약간 SF 영화 같은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네요. 바다를 디지털로 복제해서 미래를 본다니.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짚어본 내용들을 보니까 서천이 해양 연구 허브로 도약하는 모습, 또 미래 식량 해결책으로 스마트 양식이 뜨는 거,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첨단 모니터링과 예측 기술, 디지털 트윈까지 해양 분야가 정말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 특히 제가 흥미롭게 보는 지점은 이 각각의 다른 영역에서 발전하는 기술들이 과연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자면 서천의 연구기관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스마트 양식 기술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고 또 양식장이나 오픈소스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해양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정밀한 예측이 가능해지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기술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될 때 진짜 힘을 발휘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기술 발전이 정말 해양 문제 해결에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근본적인 질문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도로 관리되는 스마트 바다라는 게 가져올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생태적 혹은 사회적 결과는 없을지, 이런 것들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기술의 이면도 함께 봐야겠죠. 오늘 저희의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